자, 바로 연결해서 이제 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문제를 풀 건데, 제가 이제 여기 쓴 것처럼 빛 전송 이론 예제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 문제를 풀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몬테카를로 적분 혹은 이제 확률론적인 내용을 복습을 하면서 좀 더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풀면서 이게 어떻게 그, 풀리는지. 네. 자, 기본 몬테카를로 인티그레이션 전략. 먼저 일단 이제 샘플링 룰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샘플링 룰을 결정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여기 약간 좀 더 수학적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제 M으로 이제 M 밸류드 확률 변수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M 밸류. 네, 지금 여기서 M은 그러니까 어떠한 지오메트릭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르벡 매저가 있는 거예요. 자, X가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르벡 매저가 있는데, 이제 르벡 매저는 당연히 있는데, 우리는 이제 르벡 매저보다는 어떤 확률 매저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확률 매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확률 변수를 찾아야 돼요. 예, 확률 변수를 찾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이것도 찾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찾아서, 그러니까 M으로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럼 보내주게 되면은 M 위에서 어떤 확률 축도가 만들어지겠죠. 이러한 DPX가 만들어지겠죠. 예. 원래는 이제 D는 이렇게 확률 축도가 만들어질 거예요. 혹은 X 스타 P. 네. 그런데 얘는, 이 확률 축도는 람다에 대해서 앱솔루트리 컨트리스 하다면은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 확률 밀도 함수는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우리가 몬테카를로 이론을 적용하려면은 서포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하려고 하는 F가 있겠죠. 적분하려는 F의 서포트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P가. 예. 그리고 또한 임포턴트 샘플링 이론에 의하면은 F는 CP의 이제 C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찾고 있는 P는, 우리는 이제 사실 P를 찾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찾고 있는 P는 최대한 F의 형태와 F의 쉐입과 비슷한 형태여야 돼요. 그래야 분산이 적어요. 예. 그래서 근데 가능한 한 비슷해야 된다. 예. 이걸 얼마나 비슷한 P를 찾느냐가 이 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이 얼마나 잘 될지에 대한, 얼마나 잘 적분을 얼마나 잘 근사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본이라고 제가 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이란 얘기예요. 이 기본 룰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찾는 게 확률 밀도 함수 px를 찾죠. 확률 밀도 함수 px를 찾는 거면은 항상 우리가 확률 변수에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한다고 치면은 막 어려운 축도론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왜 생각해야 되냐, 뭐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항상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가 확률론에서 독립이라든지 그런 걸 정의할 때 사실 칙도론적인 내용을 알아야지 걔네들이 제대로 된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 밀도 함수가 항상 이렇게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축도론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어, 이제 이거는 제가 여기서 말한 기본 몬테카를로 전략이고요. 더 어려운 몬테카를로 이제를 다루게 되다 보면은 이렇게 확률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제 샘플링 룰로도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그 우리가 이제 만약에 렌더링을 다루게 된다면은 이제 렌더링에서 이제 렌더링까지 갈 필요도 없이 샘플링 앤 리샘플링이라고 샘플링 SIR이라는 또 몬테칼로 방법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샘플링 임포턴트 리샘플링의 약자인데 샘플링하고 샘플링 임포턴스 리샘플링 샘플링하고 그, 샘플링 된 원소들 샘플링을 여러 번 하고 그 중에서 또 한 번 또 다시 샘플링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어,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건데 이것도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P가 없어요. 네. 그런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훨씬 복잡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했을 때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저기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럴 때는 또 측도론 같은 분석을 하면은 어, 분석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제가 다루지 않을 거고요. 어,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 응용해서 다룰 그거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확률 밀도 함수는 어 뭐냐 소프트웨어도 무조건 포함돼야 되고 그 밀도 함수는 f의 최대한 형태가 가깝도록 하는 그러한 px를 그 그러한 px를 리턴해주는 그러한 px를 알려주는 그러한 샘플링 법칙을 우리가 찾는 게 목적인 거예요. 샘플링 법칙을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 얘랑 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다시 이제 약간 여기는 약간 수학적인 기술이고요. 이 부분을 방금 제가 말로 다 말씀드렸지만 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한 번만 더 이제 언급을 하자면은 샘플링 알고리즘을 우리는 찾을 건데 그 후보들은 일단은 먼저 샘플링이 가능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샘플링 알고리즘 형태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PX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기본 MCI 전략에서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가 있고 그 확률 밀도 함수를 항상 클로즈드 폼으로 구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다룰 거예요. 지금은. 네. 그리고 소프트 얘기예요. 0이 아닌 곳에 px는 0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가능한 f와 p의 형태가 비슷해야 된다. 이 이제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샘플링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후보로 놔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후보들 중에 상황에 맞는 좋은 걸 택해야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음, 네, 그렇게 이제 샘플링 룰을 정했다면은 음, 그냥 이스티메이트, 그러니까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그러니까 샘플링이라는 게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오메가라는 애를 이렇게 실제로 찾았어요. 오메가라는 애를 찾아서 그 오메가에서의 P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P를 통해서 이 오메가를 샘플링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X도 찾았으니까 X도 만들어줬으니까 그 X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 하게 되면 나오는 X. 그 X에 대해서 이렇게 뭐냐 예, 기대값을 이스티메이트 하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방법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위해서 지금 뭐냐 여기 지금 샘플링 명시화라고 해가지고 그 뭐냐 이제 그러니까 F에 대한 적분을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F에 대한 적분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그 PM 우리가 이제 PM을 원래는 알고 있어요. PM을 원래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PM을 원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뭐냐 이 F의 적분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PM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저기 오메가 P라는 거를 우리가 리컨스트럭션해서 만들어서 그리고 확률 그러니까 매핑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X P를 X를 통해서 푸시 포워드 하게 되면은 그 PM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일부러 그 만드는 이유가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드는 게 음, 네. 지금 방금 말한 그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어,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이 이제 그 n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를 할 때 그 x1부터 xn까지가 그 뭐냐 IID라는 게 인디펜던트 앤 아이디컬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예를 들어 x1, x2가 독립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려면은 어쨌든 x1, x2의 확률 변수의 그 도메인이 동일해야 돼요. 다시 말해 x1도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여야 되고 물론 R이 아니라 지금 더 제너럴하게 M이죠. x2도 오메가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공간에서 도메인이 같은 상황에 이 두 확률 변수의 독립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기 뭐냐 여기서 그 확률 변수들을 이제 동일한 도메인으로 가져오기 위한 장치이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오메가랑 x를 찾는 게 어, 그래서 방금 말한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그 자, 어, 네, 제 여기 3번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더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좀 보시고 이게 어떤 의미로 제가 이 필기를 해놨는지를 좀 의미를 생각해 보셔서 만약에 이해가 되신다면은 어, 이제 그분은 참 이해를 깊게 되게 잘하신 건데 일단 넘어갈게요. 음. 자, 그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특히 렌더링에서 이제 나오는 이론이에요. 이거는 빛 전송 이론이라고. 사실은 이게 렌더링에서 처음 나왔던 건 아니고 이제 리모트 센싱이라고 그 원격 탐사라는 이제 그 지구과학의 한 분야가 있어요. 이제 특히 레이더 이론을 다루는, 그러니까 레이더도 이제 원격 탐사 중에 하나고요. 어 그런 그 이제 뭐냐, 어떻게 보면 이제 어플라이드 광학, 어플라이드 옵틱스 쪽에서 나온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이제 과거에 이제 1960년대에 나온 내용인데, 그 내용이 그래픽스에서는 되게 이제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리모트 센싱 쪽에서도 물론 이 이론이 중요하긴 한데, 그래픽스에서만큼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래픽스에서 그걸 가져다가 그 렌더링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그 어떠한 이제 여기 이제 관측자가 있고, 관측자가 이 P라는 점을 관측을 했을 때, 그 이 오메가 틸다라 나오는 이제 그 관측되는 그 빛의 세기가 얼마나 센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빛의 세기를 지금 여기 LO라고 썼는데, O는 이제 그 아웃의 그 아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이제 I는 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빛이란 얘기예요. 오메가 틸다 방향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빛의 세기는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그, 그 이제 여기서 오메가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하프스피어예요. 하프스피어. 하프스피어를 보통 여기 뭐냐, 이렇게 수학적으로 S2라고 이렇게 많이 나타내는데, 이 위에, 특히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오메가 플러스로 이렇게 많이 나타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하프스피어를 오메가 마이너스로 나타내고. 그래서 이제 S2는 오메가 플러스랑 합집합, 오메가 마이너스 한 거랑 합집합인 거죠. 네. 이제 오메가 플러스는 이 위에 이 하프스피어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하프스피어가 이제 적분 영역이에요. 예. 하프스피어는 어쨌든 얘도 R3에 있는 어떠한 서피스죠.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얘도 르벡 메저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이 오메가 A가 오메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여기 지금 A가 있을 텐데, 그리고 르벡 메저 람다 A는 뭐겠어요? 여기 A의 면적을 리턴을 해주게 되면은, 그게 그러한 이제 메저가 오메가 플러스의 르벡 메저가 돼요. 그러니까 내추럴한 메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그러면 전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전체에 대해서는 얘는 하프스피어 면적이 나오겠죠. 얘는 2파이죠. 2파이는 얘는 1이 아니죠. 예, 얘는 프로버빌리티 메저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 그 그리고 이 오메가 플러스의 오메가 플러스의 원소를 오메가라고 할게요. 네. 앞으로 이 소문자 오메가는 이 하프스피어의 하나의 원소입니다. 근데 하프스피어의 하나의 원소라는 얘기는,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시 말해 이제 예를 들어 여기가 오메가요. 그러면 여기 원점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죠. 이 오메가 방향의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점에 얘를 이제 n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노멀 벡터. 그러니까 그
여기 이렇게 지면이 있어요. 지면이 있고 지면에 대해서 여기 P라는 점이 있는데 이 P라는 점의 노말이 위를 향하고 있을 때 이게 N일 때 여기서 이제 하프 스피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그 하프 스피어 위에서 예를 들어 한 점 이 오메가는 다시 말해 P에서 오메가를 향하는 이 방향 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이 노멀 벡터와 이 방향 벡터와 사이의 이 각을 세타라고 우리가 표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 뭐냐 그 오메가와 n의 내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코사인 세타가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오메가 틸다 방향으로 나오는 빛의 세기는 어떻게 구하냐? 그 여기 이 하프 스피어 대해서 적분을 할 건데 적분에 들어오는 텀이 지금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 li는 그 뭐냐? li 오메가는 뭐냐면은 그 오메가 방향에서 들어오는 빛의 세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빛은 이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태양이 있다면은 여기 빛이 들어오겠죠. 예. 그리고 이 빛의 세기에다가 뭐를 곱해주냐면요. 그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요. 코사인 세타는 왜, 왜, 왜 곱해주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태양이 여기서 비출 때는 빛이 여기 완전 그 100% 일로 다 들어가거든요. 100%다 들어가는데 얘가 태양이 이제 비스듬히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특히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빛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적으로 완전히 여기서 들어오는 빛은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물론 이제 밑에서 만약에 이것보다도 더 밑에 있다 태양이 그러면 여기서 그 뭐냐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뭔가에 막혀 있겠죠.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분 영역도 스피어 전체가 아니라 하프 스피어만 다룬 이유도 이런 이유예요. 하프 스피어만. 그런데 어쨌든 그 지평선에 에 대해서도 빛이 안 들어온다는 걸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텀이 이제 코사인 세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스듬히 있을수록 들어오는 빛이 코사인 세타에 비례해서 약해진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텀이 있는 거고요. 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BRDF라는 건데 얘가 다시 말해 들어오는 빛이 100이라면은 그러니까 그 오메가 방향으로 100이 들어왔을 때 오메가 틸다 방향으로 그 중에 몇 프로가 나가는지를 이제 그 실험적으로 측정한 게 BRDF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거는 이제 이 측정하는 대상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땅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어떠한 그 땅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어 그러니까 땅도 여러 가지 땅이 있잖아요. 모래로 돼 있는 땅이 있을 거고 식물로 돼 있는 땅이 있을 거고 이건 거시적으로 본 거고 미시적으로 봤다면은 종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무 재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동차 표면 그런 메탈릭한 표면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이런 거를 실험적으로 다 뭐냐 이 모든 방향에 대해서 들어오는 방향에 대해서 나가는 방향으로의 그 퍼센티지를 다 테이블화 시켜 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BRDF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 들어오는 빛의 양에다가 이 BRDF를 곱해주면은 그 나가는 빛의 양의 세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메가 틸다 방향으로 나가는 그 빛의 세기를 구하는 거니까 이 오메가 틸다는 고정해놓고 들어오는 빛 방향만 우리가 바꿔가면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빛들을 다 적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태양이 이제 태양이 두 개나 세 개나 아니고 하나만 있겠죠. 그럼 여기 태양이 하나 있지만 사실은 여기 이제 그 태양 때문에 대기 중에 그 스캐터링이 일어나서 그 무슨 산란 레이 산란 스캐터링에 의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푸른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푸른 빛이 이 모든 방향으로 다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들어오는 빛들을 다 그 적분을 해줘가지고 그 실제로 우리가 그 이 틸다 방향으로 나가는 빛의 세기를 구할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제가 이 공식을 리플렉션 공식이라고 부를게요. 리플렉션 공식. 예, 빛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 틸다 방향으로 얼마만큼 빛을 반사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빛 반사 공식이라고 제가 여기서는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더 큰 이건 제너럴한 얘기고 우리가 이거를 직접 풀지는 않고 좀 더 단순화를 할 거예요. 풀기 전에 어떻게 단순화할 거냐면은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상수로 만들 거예요. 파이분의 C. 그러니까 여기서 C는 이제 그 표면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하게 알베도 컬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면이 갖고 있는 고유한 색깔.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표면을 바라봤을 때 거기서 색깔이 느껴지는 거는 사실 어디선가 들어왔던 빛이 반사돼서 그 반사된 빛의 색을 보는 게 우리가 그 표면의 컬러로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컬러라는 게 사실은 복잡한 어려운 재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서 관측했는지 어디서 빛이 들어왔는지에 따라 그게 사실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컬러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어떤 물체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봤다 저기서 봤다 했다 한다고 해서 컬러가 변하는 경우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어? 홀로그램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 형광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그런 거는 우리가 관측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빛의 위치를 우리가 옮겨간다고 해서도 그 컬러가 막 밝기는 변하지 밝기랑 컬러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예. 이 조명의 위치를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위치에 따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점이 밝기는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컬러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 대부분의 재질은 많은 재질들은 근사적으로 이렇게 상수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사시키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완전 이상적인 그런 상수를 갖고 있는 재질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이상적인 재질을 이제 람버티안 서피스라고 불러요. 이쪽에서. 예, 그래픽스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리모트 센싱에서 이런 거를 람버티안 표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지금 그 문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람버티안 서피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람버티안 서피스면은 이 위에 이 리플렉션 공식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적분해야 될 텀은 이것만 있는 거죠. 예, 이것만 적분하면 돼요. 그래서 그 적분 텀이 F라고 치면은 적분 텀은 이제 이건데 자 이제 이 F를 몬테카를로로 이제 풀고 싶은 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코사인 세타는 쉽죠? 여기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컬러값, 그 표면이 갖고 있는 컬러 값은 임의로 정해도 되고,
오메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면이 위를 향하고 있을 때 여기 이제 하프 스피어가 이제 오메가 플러스인 거고 코사인 세타는 이게 이 각도가 코사인 세타고 그리고 그러면은 빛이 들어오는 그 양을 우리가 잘 정의를 할 수 있어야 이 적분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빛이 들어오는 양이 되게 쉬운 단순한 형태면은 실제로 적분이 손으로 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몬테칼로를 하는 이유는 손으로 잘 안 풀리니까 이걸 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런 그 빛이 들어오는 그 LI가 상당히 이제 복잡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 제가 써놨죠. The most difficult problem is the modeling the thin writing model.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LI라는 것은 우리가 특수 목적에 맞게 어떤 수학적 모델링을 해야 돼요. 예, 이건 완전히 제너럴하게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이렇게 태양이 여기 있고 빛이 이렇게 하늘이 있을 때 하늘에서 들어오는 모든 빛의 양을 측정을 정확하게 하는 거는 상상만 해도 어렵겠죠? 물론 근사적으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들어오는 빛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스나 이제 비전에서 보면은 그 이제 어떠한 이제 그 뭐냐 동그란 구 형태로 되어 있는 거울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빛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론이 있긴 한데 근데 그것도 근사적인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고 어, 어쨌든 네 그 뭐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LI를 모델링하는 거는 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이제 풀릴 수도 있는 거고 안 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문제 자체를 정의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우리는 제일 간단한 예를 우리 상황에 맞는 예를 들기 위해서 하나 이제 이렇게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어요. 라이팅 모델을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냐 어떻게 가정을 했냐면은 0 또는 1만 취할 수 있어요. 0 또는 1을 취할 수 있는데 언제 1을 취하고 언제 0을 취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P라는 점에서 지금 고려하고 있죠. P라는 점에서 이게 지금 노멀 방향이 여기 이제 그라운드예요. 지표면이고 여기서 P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LI 오메가 방향으로 들어오는 빛의 세기죠. 빛의 세기인데 그 빛의 세기가 어떤 경우에는 0이고 어떤 경우는 1로 들어오는지 자, 오메가 방향으로 이렇게 레일을 쏴요. 광선을 오메가 방향 P에서 시작해서 이 레일을 쐈는데 이, 이 레이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딘가에 부딪히지 않고 계속 무한히 뻥 뚫려 있어. 어딘가에 부딪히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1을 취하고요. 그러니까 1로 그 그냥 1이라는 빛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오메가 방향이 여기면은 이게 오메가라면은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막혀 있죠. 이게 오메가 방향이라고 치면은 원래는 이렇게 뻥 뚫려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 막혀 있어요. 이렇게 막혀 있을 때 0이라고 가정을 해요. 아까 0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되게 단순한 그 라이팅 모델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리고 수학적으로 표기를 하면은 이러한 이 공간상에 이러한 서피스들 S1, S2, S3들이 뭐 그 랜덤하게 임의로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피스들을 전부 다 합집합한 거를 S 틸다라고 부르고 이 레이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뭐냐 P점에서 오메가 방향으로 쏜 레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점들의 집합인 거죠. 레이 위에 있는 점들의 집합은 그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레이와 그 씬, 그러니까 모든 설페스들을 모아놓은 걸 씬이라고 부를게요.
이 레이가 씬이랑 교차하면은 교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뚫려 있지 않고 어딘가에 이렇게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막혀 있으면은 그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안 막혀 있으면은 빛이 들어오는 경우. 예. 근데 그 딱 1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예. 제일 단순화 시킨 거예요. 지금 라이팅 모델을. 왜냐면 제일 쉽게 풀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 이렇게 단순화된 라이팅 모델이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냐면 이거는 실제로 빛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는 우리 현실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예, 보통 이런 식이지. 보통 이런 식이지. 이렇게 막 모든 곳에서 안 막혀 있으면 1이고 막혀 있으면 빛이 한 개도 안 들어오고 그런 극단적인 라이팅 모델은 현실적이지 않은데 근데 그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AO라는 게 있어요. 앰비언트 오클루전. 그 AO 그 라는 거를 풀 때 이 가정으로 풀면 그게 바로 AO 프로블럼이에요. 이게 레이트레이스드 AO라고 부르는데 RTAO 그 이제 RTAO를 이제 그 레이트레이스드 앰비언트 오클루전 프로블럼이 정확하게 이걸 푸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야 그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많이 하는 이제 AO 중에 RTAO라고 있는데 레이트레이스드 AO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러한 라이팅을 가정을 하고 그 실제로 이 적분을 구하는 게 그게 저기 우리가 그 AO를 구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어쨌든 그런 실제로 응용이 되는 라이팅 모델이라는 거고요. 음, 자 이제 이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 그 뭐냐 몬테카를로 이제 샘플링을 이제 적용을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음,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함수가 어떠한 클로즈드 폼 포뮬러로 나오지가 않죠. 클로즈드 폼 포뮬러라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클로즈드 폼 포뮬러인데 이 얘가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어떠한 공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공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알고리즘 형태로 0 또는 1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로즈드 폼 포뮬러로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쓴 거예요. 어, 그, 네. 클로즈드 폼 포뮬러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그 아비트러리 지오메트리 텀 때문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서피스가 우리가 그 뭐냐 어 어디에 존재할지 모르니까 예, 그걸 물론 우리가 서피스를 우리가 미리 정의를 하긴 하지만 그 정의를 해도 걔네들은 진짜로 되게 임의로 위치해 있으니까 그거를 항상 어디에도 있든 그 항상 그 클로즈드 포뮬러로 나오는 건 나올 수는 없겠죠. 네, 그런 얘기를 쓴 겁니다. 음, 이거는 좀 사설인데 모던 GPU에서는 요즘 GPU에서는 어떤 레이가 어떤 씬과 다시 말해 얘와 얘의 교차했는지 안 했는지가 되게 빠르게 이제 그 컴퓨터가 가능해요. 모던 GPU에서. 근데 이제 요즘 모던 GPU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제 레이트레이싱을 가속시키는 하드웨어가 그걸 가속시키는 GPU가 따로 있어요. 요즘에 그런 GPU가 많이 나오는데 안 그런 GPU도 되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아직은. 그런데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엄청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RTX GPU 있죠. 그 주로 AI 트레이닝을 위해 이제 AI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잖아요. 그 AI 이전에는 저기 뭐냐 그 그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많이 쓰였죠. 예.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엔비디아 그 RTX GPU는 처음에 나온 얘의 목적이
이 레이 트레이싱 아까 말한 그 교차했는지 아닌지를 빠르게 판단하기 위한 그 기술을 고도화 시켜가지고 나온 GPU예요, RTX가. 그래서 이 RTX의 약자도 레이 트레이싱 텍셀 익스트림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레이 트레이싱으로는 물론 레이 트레이싱으로도 당연히 쓰이긴 하지만 레이 트레이싱보다는 어 과거에 이제 채굴 현재는 이제 AI 트레이닝으로 훨씬 많이 쓰이, 쓰이게 이제 된 좀 뭔가 어 불운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그런 GPU인데 네 그런 GPU에서는 그 뭐냐 이런 레이 교차 여부가 엄청나게 빨리 계산이 됩니다. 자, 어, 다시 몬테칼로로 돌아와서 음,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샘플링 샘플링 룰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샘플링 룰에는 그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기본 방법 전략에는 샘플링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하는 경우만 다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얘의 가능한 한 얘의 형태가 비슷하게 하는 피해 후보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어때요? 얘는 어떻게 우리가 근사하게 만들 수가 없죠. 왜냐면 지오메트리가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따라 천차만별로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그냥 이것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코사인 세타인데 앞에 파이분의 1이 더 붙었어요. 이 파이분의 1이 더 붙은 이유는 뭐냐? 이 적분값 확률 밀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왜냐면은 이것만 적분하게 되면은 파이가 나오거든요. 적분했을 때. 그래서 적분해서 1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파이로 나눴습니다. 한번 이게 이렇게 해서 1이 실제로 나오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세요. 이 정도 사실 미적분하게 안 되면은 어 지금 이렇게 칙도론 배우고 여러분들 확률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정도 미적분하게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고등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익힌다? 그거는 좀, 예, 실제로 여러분들이 익힌 게 정말로 이해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적분이 되는지 한번 중간 점검 한번 해보시고요. 예. 만약에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책을 뒤져서라도 해보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라도 하면은 저는 이제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안 찾아보고 바로 손으로 대면은 그분들은 충분히 이 제 강의를 따라오는데 어, 너무나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제 생각에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적분을 하기 위해서 미적분학이든 혹은 인터넷 뒤져서라도 한번 해보실 수 있다면은 체크해 보실 수 있다면은 어, 그래도 이 강의를 듣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대상들을 타겟으로 이 강의를 마, 어, 그냥 준비한 거긴 해요. 음. 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가 이게 나오길 바라는데 그러한 그 샘플링 룰을 찾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찾은 샘플링 룰이 이게 나오길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것만 그 우리가 먼저 이제 어 뭐냐 미리 이제 얘기를 하고 간 거지 아직 샘플링 룰은 찾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샘플링 룰을 어떻게 찾으면은 그냥 이게 이렇게 될 거냐. 예. 다시 말해 우리가 이 확률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고 이 확률 공간에서 그 x에 대해서 푸시 포워드를 했을 때 이 얘는 르벡 매저예요. d 오메가는 르벡 매저고 르벡 매저에다가 그 이 코사인 텀을 곱한 것만큼
나오게 되냐가 우리의 이제 문제입니다. 얘를 제가 그 뭐냐 내용이 좀 돼요. 내용이 좀 돼서 먼저 정답을 먼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정답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게 왜 되는지 왜 그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증명 과정은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증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냥 정답만 원한다 하면 그냥 여기까지 정답만 보고 넘기셔도 되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몬테카를로에 대한 그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몬테카를로를 다른 데서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밑에 증명까지 끝까지 보시길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그 여기 I2 DUDV라는 그 확률 스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제 I2는 뭐냐? I는 원래 그 0에서 1 사이의 인터벌을 이제 I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2를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곱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 네. 이거는 R2의 서브셋이죠. 네. 네. 그리고 DUDV는 뭐냐면 그냥 르벡 매저를 DUDV라고 쓴 거예요. 왜 DUDV라고 썼냐? 아까 르벡 매저를 쓸 때 많이 썼던 표현이 뭐가 있어요? D 람다 X 혹은 DX 썼죠. 근데 이제 DUDV도 마찬가지로 그 르벡 매저를 나타내는 건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도 썼어요. I2 상에서 르벡 매저. 예. I2 상에서 그 르벡 매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서브셋 U를 이렇게 취했을 때 르벡 매저라는 건 U의 면적이 나와야 되죠. 근데 U의 면적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U에서 그냥 DUDV를 이터레이티드 적분하면은 반복 적분하게 되면은 그 이걸 반복 적분하게 되면 U의 면적이 나오죠. 이건 미적분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DUDV를 이제 르벡 매저 표현으로도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는 이거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프스피어고 하프스피어에서 이런 매저로 푸시 포워드가 되게끔 하는 그러한 x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한 x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여기 이제 UV가 있을 때 UV가 여기 어딘가 하나의 오메가로 대응이 되겠죠? 이 오메가를 XYZ라고 했을 때, 왜냐면 얘는 이제 R3 상에 있으니까 XYZ가 있겠죠? XYZ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매핑을 시켜줘요. 이렇게 매핑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매핑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 I2에 있는 르벡 매저는 근데 일단은 이게 프로바빌리티 매저야겠죠? 프로바빌리티 매저를 푸시포워드 해야 프로바빌리티 매저가 나오니까 DUDV가 프로바빌리티 매저예요. 프로바빌리티 매저죠. 왜냐면은 이 전체 공간을 DUDV에 대해서 전체 공간을 하게 되면은 이 사각형의 면적이 나오잖아요. 이 사각형의 면적이 1이니까 이 I2에서 르벡 매저는 프로바빌리티 매저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 프로바빌리티 매저를 푸시포워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 미리 정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제 컴퓨테이션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밑에 과정이고요.
음. 그리고 지금 약간 노테이션을 조금 더 보자면은 그 이 X라는 맵은 이 사각형을 하프 스피어로 그 1대1 온투로 보내줘요. 바이젝션. 근데 어 완전 1대1 온투는 아니고 almost 1대1 온투라고 썼어요. 이제 almost라는 얘기는 이제 측도론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측도론 강의할 때 좀 어려운 내용 얘기 안 하려고 일부러 얘기는 안 한 건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역에서 저기 뭐냐 1대1 온투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음, 왜 대부분의 영역이냐? 보시면은 여기서 이 사각형에서 경계선 이 경계선을 제외한 부분 이 안에 내부는 1대1 온투가 돼요. 근데 이 경계선에서만 1대1 온투가 깨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음, 여기 이 선 같은 경우에는 다 이 한 점으로 보내져요. 예. 지금 여기서 분홍색 선이 이 분홍 서클, 이 초록색 선이 이 초록색 서클, 파란색 선이 이 파란색 서클로 보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근데 여기 특히 이 점 얘는 뭐야? 회색 안 썼으니까 회색으로 하자. 회색 이 점은 그 이 점으로 다 보내집니다. 예, 한번 이 식을 봐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U가 0이니까 그 여기서 이제 U가 0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앞에 여기 이 텀이 다 0이 되죠. 그래서 0, 0, 1 남죠. 0, 0, 1. 그래서 다 2점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그 1대1 온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런 그 뭐냐? 근데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라고는 좀 얘기하기 그렇고 이런 경계선에서만 그 1대1 온투가 아니지 나머지 점에서는 그 다 1대1 온투잖아요. 그래서 이제 almost 1대1 온투라고 쓴 거예요. 정확한 almost라는 얘기는 지금 원래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 정확한 정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어,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U가 X를 통해서 이렇게 매핑된 이곳을 V라고 부를게요. 예, U와 V 사이에는 1대1 온투가 성립을 하죠. 왜냐하면 경계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음. 먼저 그 어, 먼저 하나의 명제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저기 first show that 그 그러니까 어떤 U와 이건 축도론이에요. 이건 확률 축도도 아니고 확률 공간도 아니고 그냥 축도론에서 해당하는 얘기예요. 자, U와 V 사이에 1대1 온투 맵이 있을 때 어, 그리고 이렇게 absolutely continuous 관계가 있을 때 그러니까 F가 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U가 뮤일 때 U가 뮤일 때 어, X 스타 U가 X 스타 뮤이냐? 오케이.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뉴와 뮤 사이에 그 absolutely continuous가 있을 때 그 뉴와 뮤를 각각 푸시 포워드를 한 그 두 개의 매저가 있잖아요. 걔네들 사이에 absolutely continuous 관계도 있느냐 했을 때 있다는 얘기. 오케이. 그러면은 그리고 게다가 그 뭐냐 그 absolutely continuous니까 이 F가 있겠죠? 그러니까
매개해주는 f가 있겠죠. 그 f가 여기서 어떻게 변하냐면은 그치, 얘랑 absolutely continuous한데 그 f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요. 이거를 여기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그 U 위에 그 정의된 f가 있죠. U 위에 정의된 f가 있고 그 뭐냐 그 x는 v로 가는 함수예요. 그러면은 그 여기서 U 위에 여기 U 상에 뭐냐 U 상에서 그 뮤도 있고 뮤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V 상에서 X 스타 뉴도 있는 거고 X 스타 뮤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저기 뭐냐 그 이 이제 근데 이 F가 뉴와 뮤 사이에 그 미분에서 나오는 라돈 니코듬 F인데 그러면 그 F가 어떻게 바뀌냐? F가 그냥 그 X 인버스 합성을 하게 되면은 그 얘와 얘 사이에 라돈 니코듬 딜리비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게 말이 되죠? F가 F라는 어쨌든 V에서 정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X 인버스를 합성하게 되면 나오죠.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부분을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노테이션적으로 부분을 그러니까 그 뭐냐 d뉴는 fd뮤잖아요 지금. 근데 d뉴를 x 스타로 보냈어요. 예. 물론 지금 그 뭐냐 d뉴 d뮤 얘네들은 제가 측도론 할 때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단독으로 쓸 수가 없어요. 단독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두 개로 써야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렇게 그 단독으로는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관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대충 알고 있잖아요. 디뉴 디뮤. 예. 그래서 그 뭐냐 그 엑스스타 디뉴를 저기 우리도 그 약간 그런 직관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는 엑스스타 f d 뮤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f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나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고 x 스타 d 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뭐냐 여기서 근데 이 표현이랑 좀 다르죠? 그 이 표현이랑 좀 달라요. 뭐가 다르죠? D와 X 스타의 위치가 다르죠? D와 X 스타. 여기도 D와 X 스타의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노테이션적으로 그냥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를 그 -1 D X 스타 뮤 얘를 D X 스타 뮤 이렇게 이제 써도 그 뭐냐 어, 노테이션 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사실은 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쓸 거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그러니까 D와 X 스타는 항상 교환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노테이션적인 의미지만 이렇게 해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어, 측도론 말고 수학과에서 미분기하학이 있거든요. 이제 그 미분기하학도 이제 학부 미분기하학 말고 대학원 미분기하학에서 보면은 그 거기서는
D를 애초에 정의를 해요. D도 정의를 하고 이런 이제 그 엑스스타도 정의를 해요. 엑스스타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떠한 맵 그 뭐냐 F스타 F는 그냥 M에서 그냥 R로 가는 함수일 때 혹은 R이 리얼 밸류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뭐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함수일 때 F스타도 정의를 하고 그 D도 정의를 해요. 그럼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D를 정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D 뮤를 정의한 것도 아니죠. 그건 다 정의를 안 했어요. 측도론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정의는 했었어요. 이 두 개의 관계에 대한 정의는. 예. 근데 미분기하에서는 얘도 또 정의를 하고 얘도 정의를 해서 하는데 실제로 얘네들 간의 교환 법칙이 있어요. F 스타 D는 D F 스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이론에 따르면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D랑 D뮤 이런 걸 정의를 안 했지만 그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D와 X 스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그렇게 막 완전히 그냥 말이 안 되는 그냥 약간 그냥 기호 조작이 아니라 단순한 기호 조작만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그 미분계화가 아니라 이런 걸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이제 편리적인 장치로서 얘와 얘를 막 교환을 해도 어 이제 우리가 전개하는 논리에는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일 때 실제로 이거이냐 그리고 앞에 F가 바깥으로 나와줄 때 이 텀이 실제로 나오느냐를 이제 증명을 할 건데 해야 되는데 어 제가 여기다 그 과정은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시정지 눌러서 한번 살펴보세요. 네, 제가 이걸 어, 이, 굳이 읽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다 내용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음,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필요한 내용은 뭐냐? 이거는 이제 미적분학에서 이제 배운 내용이고 미적분학이나 혹은 학부 미분기하에서도 배우는 내용인데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그 이제 R2에서 이제 U라는 이제 어떠한 오픈셋이 이런 오픈셋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X를 통해서 R3에 있는 어떠한 서피스 위로 대응이 돼요. 근데 이게 1대1 온투 1대1 온투예요. 이게 대응이 될 때 그 이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면적을 구하는 공식. 이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뭐냐? 미적분학에 있는데 어떻게 구해지냐면요. 이 면적은 그 이 x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 함수죠? x는 아이고 근데 지금 여기서 x는 u에서 v로 가는 함수예요. 근데 u는 r2의 서브셋이고 얘는 v는 r3의 서브셋이에요. 네. 그 그럴 때 그러니까 이 도메인이 어떻게 보면 R2죠. 도메인이 R2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R2의 서브셋이기 때문에 어 편미분을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U는 편미분 뜻이에요. 라운드 U분의 라운드 X 그리고 V는 라운드 V분의 라운드 X. 그러니까 두 개의 편미분 하면은 그리고 이제 코도메인은 R3이기 때문에
그 편미분한 것도 R3 밸류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R3 밸류가 크로스 프로덕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크로스 프로덕에 놈을 취한 거를 이 U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이 XU의 그러니까 V의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지금 XUV를 실제로 위에서 실제로 줬죠. 특정하게 줬죠. 그 X는 이 I2에서 하프스피어 전체로 가는데 어떻게 가게 하는지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준 거를 줬으니까 이 방금 그 공식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아까 XYZ를 이제 세로로 쓴 거예요, 그냥. 예. XYZ를 세로로 쓰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얘를 이제 U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V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크로스 프로덕트해서 놈을 구하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남아요. 이것도 단순한 컴퓨테이션 연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해 보세요. 이거는 찾아볼 필요 없이 이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적분은 여러분들 찾아봐도 되면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사실 안 찾아보고도 돼야 되는 이제 단순한 계산 문제예요. 근데 이제 계산은 조금 더 복잡해요. 아까 그 적분 문제보다. 근데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돼야 됩니다. 한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되는지 중간 점검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음. 그리고 저기 그래서 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배터리가 노트북 배터리가 거의 다 달아가서 어쨌든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 V의 저기 여기 이 표현은 리맥 매저 여기서 보시면은 람다 I 제곱은 이 I 제곱 위에 있는 리맥 매저고요. 람다 오메가 플러스는 이 위에 이제 하프스피어 위에서 정의된 그 리맥 매저예요. 그리고 저기 람다 I 제곱은 이제 프로버빌리티 매저지만 람다 오메가 플러스는 전체 면적 2파이가 나오기 때문에 프로버빌리티 매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지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람다 V는 이제 V의 면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V는 지금 여기서 V는 오메가 플러스의 서브셋인데 이제 V는 그러니까 U에서 이제 X를 통해서 매핑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에 말한 이 적분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V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저기 오메가 플러스의 적분을 이제 U상에서 그 적분 공식을 통해서 했지만 에리어를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했지만 그냥 이 정의상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다가 앞에 리얼 밸류드 펑션 1이라는 함수를 하나 내가 저기 이렇게 취해주면은 왜냐면 여기 1 곱하기는 생략된 거 1 곱하기가 생략된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써준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V에서 온 거니까 X의 역상에다가 1을 취해주는 거.
그럼 여기서 그 다음 여기 나온 포뮬라 이건 뭐냐면 change of variable 포뮬라예요. 예, change of variable 포뮬라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뒤에 push forward measure로 갈 수 있다고 했죠. 그게 change of variable 포뮬라죠. 예,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냥 1만 남은 거죠. 1은 이제 또 그 표현상 없앨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도메인이 같아졌어요. U라는 도메인이 같아졌고, 어, 같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뭘 보였냐면 이 매저는 결국 이 매저다 라고 보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건 뭐냐? 그 하프스피어 위에 있는 르벡 매저를 우리가 정의한 이 x의 인버스로 푸시 포워드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나오는 그 그렇게 나온 u 위에서 매저, 그러니까 다시 말해 i2 위에서 매저, 그러니까 x는 이제 x 인버스는 그 뭐야 오메가 플러스에서 i2로 가는 함수였죠. 함수니까 그러니까 하프스피어에서 있는 르벡 매저를 x 인버스로 푸시 포워드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i2 상의 어떤 매저가 정의가 되겠죠. 그 매저는 i2 상의 이제 르벡 매저에다가 이만큼을 곱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면은 그 이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내용으로 그 자 그 저기 이번엔 뭘 할 거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프 스페이스 지금 x 인버스로 지금 거꾸로 보냈죠. 거꾸로 보낸 거를 다시 정방향으로 보낼 거예요. x 이제 i2에서 이제 이 정방향으로 보내는 작업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약간 트릭을 쓸 건데 그 x 스타 그 뭐냐 그 르벡 매저 르벡 매저를 보내는 거야. 근데 i2에서 르벡 매저는 프로바빌리티 매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르벡 매저 프로바빌리티 매저를 그 x 스타를 통해서 보내는데 뭘 하냐면은 여기다가 지금 얘랑 얘랑 곱해주면 서로 인버스죠. 인버스니까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거를 여기다 써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얘만 바깥으로 뺄 거예요. 얘만 바깥으로 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인버스가 붙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뭐냐 이 안에 있는 얘는 그 x 인버스로 얘 저기 뭐야 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어떻게 보냈지? 헷갈리네. 응. 그 x 인버스 스타의 d 람다 오메가 플러스였죠. 이게 바로 그 1 빼기 u 파이 d 이거였죠. 그러니까 그 뭐냐 이거를 이제 이 텀에다가 다시 x 스타를 해주는 거예요. x 스타 그러면 여기다 x 스타를 쓸 수가 있죠. 그럼 그 x 인버스 스타 한 거를 다시 x 스타로 보내주면은 다시 되돌아와요. 다시 되돌아 그 오니까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그 얘는 지금 d 람다 오메가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예, 얘는 왜냐면 칙도론 할 때 x 스타와 x 뭐냐 이거를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 F랑 G의 스타는 F 스타, G 스타,
그러니까 뮤를 이렇게 할 때 합성한 거에 대한 이제 스타는 각각은 이제 스타 두 번 따로따로 보낸 것과 같다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그 뭐냐 X와 X 인버스는 합성하게 되면 아이던터티니까 아이던터티의 스타는 당연히 얘를 그대로 놔두겠죠. 움직이지 않겠죠. 예. 그래서 그 뭐냐 얘는 다시 말해 얘를 엑스스타로 보내게 되면은 그냥 그 르벡 매저로 되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 르벡 매저 하프스피어 르벡 매저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뭐냐 르벡 매저가 여기 남아 있고 이 부분이 사실은 1 빼기 U가 뭐예요? 1 빼기 U가 여기 지금 얘가 X고 얘가 Y고 얘가 Z죠. 그 1 빼기 U는 Z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하프스피어 그러니까 1 빼기 U라는 것은 1 빼기 U의 루트라는 것은 제가 그 UV를 써서 표현했잖아요. UV를 써서 표현했다는 얘기는 그 뭐냐 I2 상에서 얘를 표현한 거고요. 얘는 Z인데 Z라고 썼다는 거는 얘를 하프스피어 위에서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Z. 그래서 그 뭐냐 얘는 이제 Z가 되고 이 Z라는 얘기는 Z는 사실은 코사인 세타와 동일해요. 이거는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이게 오메가였죠? 얘가 n이었어요. 얘가 세타고 근데 n이 뭐예요? 이게 0,1이죠? n 내적 오메가가 코사인 세타인데 결과적으로 그 뭐냐 오메가는 x, y, z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0,1과 x, y, z를 내적을 하게 되면은 z만 남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z가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방금 우리가 그 컨스트럭션한 그 x는 이 뭐냐 그 사각형 I2 상의 그 르벡 매저를 그 우리가 원했던 그 저기 파이분의 코사인 세타 매저로 그 르벡 매저에다가 파이 코사인 세타 곱해준 그 매저로 그러한 프로바빌리티 매저로 실제로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저희가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샘플링 하나의 샘플링 룰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그 다시 목적으로 돌아오자면은 그 5분의 1 5분의 어떤 칼라가 오메가 플러스 li 오메가 사인 세타 d 오메가를 이제 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이걸 만들었죠. i2 du dv를 실제로 오메가 플러스에 뭐냐 5분의 코사인 세타 d 오메가로 보내게 주는 이 매저를 이 매저로 푸시 포워드로 보내주는 실제로 x를 우리가 리컨스트럭션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i2에서 그러니까 UV를 그 i2에서 하나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샘플링을 하면 돼요. 근데 그 샘플링은 DUDV를 따르게 하는 샘플링은 그러니까 그 유니폼한 샘플링이죠. 예. 유니폼한 샘플링을 통해서 UV를 하나씩 뽑아가지고요. 어,
위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x를 통해서 여기다가 매핑만 시키면은 그렇게 해서 나온 그 x u v는 이제 어떠한 이제 그렇게 해서 x y z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나온 x y z는 이렇게 해서 나온 오메가는 이, 이 확률 이 확률 분포로 샘플링한 그러한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2의 PF를 구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서 F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P는 뭐예요? P는 이제 파이분의 코사인 세타죠. 네.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오메가가 지금 나온 상황이죠. 그, F 오메가, P 오메가. 예. 근데 이거 조금만 더 써보면은 Li 오메가 코사인 세타 그리고 그 코사인 세타분의 파이죠. 근데 얘랑 날아가죠. 그래서 파이 Li 오메가를 최종적으로 구하고 나면은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그 파이분의 C 파이분의 C는 원래는 포함시켜야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 사실 파이분의 C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이분의 C 그러면 이제 파이도 날라가죠. 파이도 날라가고 네, C만 남죠. 네, C만 남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파이분의 C 그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세타 d 오메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위에 말한 그 샘플링 법칙으로 그러니까 그 UV를 하나 그 유니폼하게 샘플링해서 그 X로 보내주서 나온 오메가에 대해서 Li 오메가만 취하게 되면은 그 우리가 원하는 적분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Li는 어떻게 취해요? 실제로 이 레이가 교차하는지 안 하는지를 구해야겠죠. 씬에 교차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레이 트레이싱 그래픽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면은 그런 GPU를 통해서 쉽게 빠르게 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아주 긴 과정이었지만 처음에 이제 측도론을 배웠어요. 측도론을 배운 이유는 확률론을 엄밀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측도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률론을 공부를 했다면은 그걸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논문이나 그런 걸 읽을 때 되게 어려운 확률론 문제를 접해도 그거에 대한 이제 확률론적인 아주 확실한 파운데이션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확률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요즘 아주 유행하는 이제 디퓨전도 결국 확률 미분 방정식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 아직 공부를 안 해서 자세는 모르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확률 미분 방정식에서 나온 거고 그런 애들이 또 만약 브라운 모션이라든지 그런 이제 고등 확률론에서 다루고 있는 걔네들이랑 그런 이론들이 엄청나게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 그 측도론적인 확률론을 모르고서는 그런 분석이 어, 음, 한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는 되겠죠. 근데 진짜로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될 거예요, 그거는. 그,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도론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은 미리 지금 공, 어, 공부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확률론이랑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제가 그런 이제 측도론적인 그 정의로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계획하게 된 게 이제 몬테칼로 이론을 이제 원래 그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확률론이 필요했고 이제 측도론이 필요했고 이렇게 좀 거꾸로 돌아간 건데, 몬테칼로 이론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네, 이렇게 강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랑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보시고 지금 뭔가 새로 해야 될 숙제가 아마 뭐가 숙제가 하나 생겼어요.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숙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 긴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전공자가 아닌데 공학적인 문제를 푸시는 분들인데 좀 딥한 수학을 좀 어떤 수학의 어떤 분야를 좀 알고 싶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기 유튜브 댓글에다가 이제 좀 달아주시면은 특히 그 참고해서 제가 많이 달리는 댓글이 있으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이러한 비슷한 강의를 준비해보는 계획을 이제 할 수도 있으니까 관련해서 좀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내용 여기까지 또 제가 강의가 그렇게 매끄럽게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신 분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